이번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의 개항, 지난번에 어떻게 개항하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서양들이 이제 서국의 강대국 서강들이 어떻게 침탈했는지, 일본이 어떻게 침탈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조약을 기준으로 조약을 맺었다. 그 다음부터 우르르 맺게는 됩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맞죠? 항구 세 군데 열어서 오픈을 했죠. 그러면서 개항기 조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합니다. 자, 변화 먼저 조선의 상황.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긍정적인 건 뭐 할까? 왜 개항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항을 했죠. 근대 문물 중에서 어떤 것들? 뭐예요? 무기제조. 그 다음 근대적 제도. 우리나라는 유교 기본으로 해서 조선 초기에 있었던 걸 그대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근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거가 있겠지요.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소규모 수공업. 우리나라는 소규모 수공업 중심이었어요. 즉 간의 수공업 중심이에요. 간의 집에서 집값 안내자 집에서 이루어지는 수공업 중심의 나라였어요. 엄마들이 애들이 잔 다음에 열심히 하거나 우리 맞죠? 배 짜거나 이런 것들 했는 간의 수공업 중심의 사회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이런 중심인데 서양에서 왜 다른 나라 침략했다고 했어요? 자기들 물건을 싸게 팔고 그 나라 물건을 싸게 자기들 물건 비싸게 파는 거죠. 자기들 물건 쫙 팔고 들어오기 위해서 했는데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라는 얘기는 아주 큰 거예요. 여러분들 5학년 때 배웠던 신석혁명, 쌀 짓는 거, 그 다음에 큰 혁명이에요. 쌀을 지어 먹으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하죠. 벼를 자라게 하면서. 그것처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간의 수공업이었던 것들이 공장의 전체적인 기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건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으로 면직물이라든지 물건들을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들고 있는 필통 공장에서 찍어내죠. 그런 것처럼 팍팍팍 찍어내는 거예요. 서양에서 찍어내는 건 많아. 근데 살 사람은 한정돼 있으니까 눈을 돌려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보니까 누가 있어? 뭐 아프리카도 있지. 그래서 아프리카도 갔고 아메리카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 왔다?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했지. 아시아까지. 그런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인 서양 문물이 있죠. 그래서 서양 문물, 일본도 그 서양 문물 받아들여서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 문물이랑 간의 수공업이랑 여러분들 옷들 보면 거의 다 공장에서 찍어서 오잖아. 그치? 근데 핸드메이드 한 벌에 손으로 열심히 한 것보다 공장에서 찍어낸 게 어때요? 가격도 싸고 질도 좋을 때도 있는 상황들. 싸웠을 때 누가 이겨요? 서양 문물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간의 수공업 중심인 거는 경쟁력이 잃게 되었다, 줄어들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공장을 운영합니다. 서양에서.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럼 누가 모자라? 뭐가 모자라? 쌀이 모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쌀을 어떻게 했냐면 조선의 상인들이 일본으로 유출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해요. 지금 가난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쌀을 다 어디로? 일본으로 다 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생활이 어떻게 된다? 농민과 도시의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가 되겠죠. 그치? 이득 보는 건
이건 누굴까? 웃는 사람들 여기 누굴까? 누구? 지주. 지주. 땅을 여러 개 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부농. 부농 얘기했죠? 그 다음 일본으로 이렇게 유출시키니까 누구들? 상인 몇몇들은 이익을 얻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한 80%, 90% 되는 사람들은 슬퍼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래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문제들을 일어나는 거를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의 사람들 노력들, 백성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개를 할 건데 뭐냐면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다 할 거예요. 자, 요거 하면서 내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일본의 문물을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 일본의 청에 사절단을 보내겠죠. 그 사절단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보낸 사절단 이름 뭐였죠? 세 글자 뭐였어요? 통신사였죠. 일본에 보낸 사절단 이름이 통신사였는데 바뀌어요. 뭐로? 수신사로. 통신사는 뭐였어요? 우리나라의 문물을 일본에 갖다 주는 거였는데 수신사는 뭐냐면 일본이 서양 문물 받아들여서 바뀌었네? 얼만큼 바뀌었지? 이런 거 확인하고 배우러 가는 게 수신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입장이 확 바뀌어버렸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확 바뀌는 사이에 우리가 가르쳐주던 게 우리가 배우고 확인하러 가는 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일본은 아주 근대화 바람이 확 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모군란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이 뭐냐면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라고 있죠. 이모년 언제? 1882년에 일어난 거예요. 6월. 이렇게 언제냐면 고종이 즉위하고 19년 고전 19년 때 일어난 이모군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을 하게 되겠죠. 열심히 이제 근대적 제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 군제도에 대해서 이제 개편을 합니다. 군제도에서 개편을 하는데 개편하기 전에 있었던 군대, 개편한 뒤에 있었던 군대 이름을 다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기 쉽게 이름을 딱 나눌게요. 개편하기 전에 군대는 구식군대, 그리고 개편 후의 군대를 신식군대 라고 이름을 할게요. 구식군대, 신식군대인데 신식군대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이름이 뭐라고요? 별기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별기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구식군대, 신식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퍼줄 것 같아요? 신식군대한테 퍼주겠지. 그치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 돈을 퍼주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퍼줬냐면 신식군대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군대에 가는 의무가 있었죠. 여기 있었죠. 신식군대에 들어간 자녀들은 양반자제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누가 가르쳤나? 일본인 교관이 가르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월급도 잘 주고 옷도 잘 주고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도 잘 주겠지. 이렇게 신식군대가 되는데 문제는 구식군대도 하다못해 월급을 좀 주든가 대우를 조금이라도 해줬던가 하면 그래 자들의 양반 자제니까 좀 잘하겠지 라는 생각하겠는데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했냐? 정말 못되게 차별했어요.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 군대에서 일하면 월급 받아오지요. 월급을 받아야 얼마 안 되더라도 월급을 받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13개월이 밀립니다. 13개월이 밀려. 13개월이 밀렸는데
돌라고 계속 하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받습니다. 얼마치를 받아야지? 13개월치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1개월치만 주는 거야. 그것도 잘 주면 몰라. 기다렸잖아. 1년 동안 막 기다렸는데 잘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쌀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쌀의 50%는 잘 줘요. 여기 위에 부정부패가 건드렸어. 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줬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끌어가지고 줬는데 중간에서 자기가 반을 먹은 거야. 관리가. 하고 뭐 줬냐? 쌀겨 있죠. 쌀을 하면 쌀 옆에 이렇게 껍데기 우리가 까서 버리는 거 그런 사과 껍질이나 뭐 수박 껍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쌀겨 그리고 뭐 모래를 반을 섞어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1년 한 달치를. 1년 기다렸는데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절대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90군데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해줘서 고마워요 할까?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모년에 일어난 군대들은 한 군대 중에서 어떤 군대? 90군데겠지요. 70군데 잘해주고 있잖아. 90군데. 이모군란에서 누구냐면 자 군대 군인 90군인과 그리고 누구냐면 아까 우리 힘들었다고 했잖아. 요거 하기 전에 기억나죠? 힘들었다. 농민들과 누구랑 힘들었다라고 했죠. 누구? 도시 빈민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합세해서 일어나. 왜? 도시 빈민 살기 힘들고 90군인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모군란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 들고 일어나서 먼저 관청을 습격합니다. 그래 관청에 있던 뭐를 들고 갈까? 이제 무기가 바뀌죠. 뭐야? 총으로 바뀝니다. 관청에서 뭐 총이라든지 여기 별기군이 들고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갑니다. 그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 일본 공사관으로 갑니다. 일본 공사관과 누구를? 관리를 공격합니다. 일본 공사관 문제가 뭐예요? 일본의 내정 간섭. 일본이 계속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야. 강화도 조약 다음부터 건드리는 거야. 관리가 뭐 잘못했어? 국가 재정을 제대로 안 했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같이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둘 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막으려고 하니까 힘이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오냐고 하면 어느 나라?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슬프죠?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서 이모군란을 끝나게 합니다. 청나라 군대 개입했어요. 개입해서 맞췄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야들도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청은 뭐 하냐면 이때로 인해서 조선 정치에 간섭을 합니다. 더 많이 간섭을 하게 되겠죠. 안 그래도 우리 왕 하나 앉힐 때마다 청나라 가가지고 앉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묻는 그런 사대주의가 강한 발달한데 나는까지 이렇게 걸 해버리니까 더 많이 간섭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일본은 뭐 할까? 이때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인질 비슷하게 해서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바로 뒤에 우리 갑신정변 할 때 나와가지고 교과서 없는데 잠깐 할게요.
청나라가 인질로 흥선대원군 들고 가고 일본 자기 공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선 정치에 청나라는 간섭하게 되고요. 일본은 뭐 하냐면 교과서에 없어요. 제물포 조약. 제물포라는 데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어떤 조약을 맺게 되냐면 한성, 지금의 광주라고, 경기도 광주라고 생각하는데 한성의 공사관에 있는 곳에 우리의 병력을 주도시키게, 그러니까 병력을 이제 배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병력 배치에 관해서 하는 병력 뭐 주둔비라든지 뭐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리 유지하는 것들, 밥 먹는 모든 월급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내놔라 하는 거예요. 왜? 니들 때문이잖아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또한 신식군대, 부식군대 차별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 근데 뭐 했어? 실패하게 됐지, 청군들 때문에. 실패하게 됐으면 신식과 부식이 화해가 됐어, 안 됐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점점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청나라의 조선의 정치가 간섭이 심해지면서 일본은 빨리 개항해야 된다 입장이지만 청나라는 우리는 아직 세상의 중심이야 생각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화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니들 바뀔 필요 없어. 그대로 하던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갑신정변 가겠습니다.